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6회 보는 내내 뭔가 위로받는 느낌이 드는 회차였는데요. 이 시국에 듣는 슈퍼스타는 지금 이 시간을 버티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위로의 노래였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이 가사를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일상이 이제 거의 끝났나 싶다가 다시 시작되면서 다들 많이 힘들고 불안한 일상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며 위로를 받고 싶은데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 될지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구구즈 다 같이 부르는 슈퍼스타.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이 위로가 돼서 눈물이 났다가 송하의 독보적인 보컬 때문에 또 웃음이 났다가 진짜 울다 웃다 하면서 6회를 본 것 같습니다. 6회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는 모두에게 흑역사는 존재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겹겹이 쌓인 실패가 실력이 되어 우리를 날게 할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너무 잘하고 싶어서 코주를 2개나 연결한 윤복이. 리차든슨 아웃만 잘하면 100점이라고 했는데 리차든슨과 함께 그대로 수술실에서 아웃한 홍도. 해냈다는 자신만만한 표정 때문에 더 웃기고 귀엽고 짠하더라고요. 무언가를 처음 시작할 땐 홍도처럼 잘해내고 싶다는 의욕과 처음이라는 긴장감이 합쳐져 돌이켜보면 정말 어이없는 실수를 하기도 하죠. 전공의만 되면 많은 것이 긍정적으로 변할 줄 알았던 겨울이는 혼자서 수술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나온 후 의사라는 직업에 재능이 없는 것 같다. 발전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때 마구마구 혼이 나는 게 아니라 처음이라 그럴 수 있어. 나도 처음엔 그랬어. 라는 위로를 받는 모습에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같이 위로받았을 것 같아요. 특히 실수를 했을 때 많이 자책하는 성격을 가진 분들에겐 더 와닿는 에피소드였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다가 실패했을 때 역시 난 안 돼 라며 포기하기보다는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럴 수 있어 라며 작은 핑계를 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야 그 실패에 묶여서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반면 수술할 때 아기가 작아서 힘들지만 저희가 경험이 많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이야기한 정원이. 하지만 정원이한테도 경험이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서랍째에 들고 나타난 흑역사는 정원이 에피가 아니었지만 완벽주의 정원이한테도 흑역사는 있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교수였을 것만 같던 송하에게도 벽에 붙어버린 흑역사가 있었죠. 익준이의 서랍제 흑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때 익준이 머리 진짜 웃기지 않았나요? 저도 구구즈랑 동년배라 그때 그 시절 가장 유행했던 아이템들 모두 다 기억나는데 익준이 진짜 창원 제1의 깔롱쟁이 확실한 듯해요. 수술을 잘 해내지 못한 겨울이가 익준이의 넌 잘할 수 있다 라는 위로보다 지금은 의사로서 완벽한 구구즈의 실패담에 더 위로를 받았던 것. 수술실에서 아웃한 홍도가 정신머리 인을 끄적이며 잠들었을 때 내가 인턴일 땐 더 심했다는 메시지를 남긴 추추. 모두에게 흑역사는 존재하고 그 흑역사들이 발밑에 깔려 꽃길이 펼쳐진다는 메시지. 뭔가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겨울정원의 비밀연애. 정원이 완전 시한폭탄인데 어떻게 잘 숨긴 걸까요? 겨울이 어깨에 손 올리고 있다가 인턴들 들어오니까 갑자기 팔짱 끼는 거 너무 어색하던데 이 정도면 둘이 사귀는 거 그냥 사람들이 속아주는 척하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예요. 6회에서는 겨울이가 질투하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안정원 교수님 완전 내 취향이라고 말하는 1년차한테 눈 홀기는 겨울이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정원이는 겨울이랑 연애하는 거 동네방네 소문내고 싶은데 겨울이 입장 생각해서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겨울이도 그래서 둘이 있을 땐 오빠라고 불러달라는 정원의 애교에도 넘어가지 않고 꼬박꼬박 교수님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하지만 겨울이 이렇게 정원이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질투에 눈이 멀어 다른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정원 오빠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정원이가 다른 여자들이 작업을 걸어와도 철벽 방어를 하고 있고 겨울이 성격에 직장에서 교수님한테 오빠라고 부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겨울이 입에서 정원 오빠라고 부르는 건 한 번쯤 들어보고 싶긴 하네요. 윈터가든의 프로포즈를 제일 먼저 보게 될 줄 알았더니 허선빈의 돈은 내가 있어 넌 몸만 와 프로포즈를 듣게 되다니, 그 어떤 프로포즈가 이보다 멋질 수 있죠? 몸만 어떻게 가냐고 하니 그럼 수저만 들고 오라는 허선빈의 플렉스. 7화 예고를 보니 정원이가 일요일에 속초에 가서 겨울이한테 프로포즈를 할 생각인가 봐요. 1년 전 송아가 대게 파티했던 날 정원이가 집도한 대게살을 먹으며 윈터가든은 바닷가에 가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송아 속초에 있을 때 되게 많이 먹자로 시작한 정원이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미나네 집이 속초에서 민박집해서 놀러오라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갈 수 없다는 겨울이의 이야기로 이어졌는데요. 겨울이의 전문의 시험이 끝나면 속초에 가서 바다도 보고 드라이브도 하자고 말한 정원. 겨울이는 앞으로 그런 날이 올지 의문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에게 그런 날이 오긴 했죠. 1년이 지난 후 펠로우가 된 겨울이. 그런데 짧은 의사가운 왜 이렇게 어색하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봄가을에 입고 다니는 청남방은 고수하고 있는 겨울이입니다. 남동생과 함께 살던 겨울이는 남동생이 곧 결혼이라 신혼집에 입주를 하면서 혼자 살게 되었는데요. 정원이는 자연스럽게 외박이 가능해진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거 왜 우리한테 안 보여주죠? 겨울이 집에서 둘이 뭐하고 노는지 우리도 좀 보여달라고요. 정원이는 프로포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7회 예고편을 보니 일요일에 둘이 뭔가를 약속했는데요. 아마도 겨울과 정원은 속초로 여행을 갈 것 같죠? 그동안 소아외과 의사가 정원이 한 명뿐이라 정원이는 거의 병원 지망령이었어요. 마라톤 도중에도 응급수술이 발생하면 바로 병원으로 갔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소아외과에 펠로우 한 명은 생길 상황이니까 겨울이가 전공이 된 기념으로 당일치기 속초 여행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원이는 이 여행에서 프로포즈를 하려는 걸까요? 꼭 이 여행이 아니어도 정원이는 시즌2가 끝나기 전에 겨울이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될 것 같긴 한데요. 정원이는 도대체 어떤 프로포즈를 준비할까요? 시즌1에서 소아외과에서 사용할 아이들 밴드를 고를 때 뽀로로부터 시작해서 총 4가지를 놓고 심사숙고해서 고르던 정원이인데 프로포즈는 얼마나 또 세심하게 하겠어요. 세심하고 완벽주의자인 정원이의 프로포즈가 엄청 기대되는데요. 상상만 해도 벌써부터 잇몸이 마르는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정원이가 결혼하면 가장 큰 문제는 준환이에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준환이는 안정원, 도제학, 율제병원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원이가 결혼해서 혼자 살게 될까봐 걱정하는 모습 너무 귀엽고 짠하더라고요. 정원이가 결혼하면 진짜 그 신혼집에 같이 살 기세인 준환이. 만약 준환이가 익순이랑 다시 잘 되지 않는다면 정원이한테 신혼집 구하지 말고 겨울이랑 다 같이 살 수 있도록 자기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겠다고 딜도 할 기세인데요. 그런데 정원이가 또 짠돌이라 그런 제안 선뜻 거절하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요. 정원이의 프로포즈가 집은 준환이가 해온대 겨울이 넌 몸만 와 이러면 너무 웃길 것 같긴 하네요. 그럼 전 준환이와 익순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